채권은 만기가 되면 원금의 이자를 받는 상품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잘하면 주식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자, 요즘 은행이자 너무 서운하죠. 대체로 2.5% 전후가 많은데요. 그런데 은행이자는 서운하고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상품이 바로 채권입니다. 물론 이 채권은요, 잘만 하면 주식 투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채권이라는 상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이것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금보장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보통 은행 이자가 좀 서운하고 반대로 주식 투자하기는 좀 위험하다는 느낌 때문에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채권 투자 잘하면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손해가 커질 수도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저희가 올렸던 영상을 좀 보면 주식이나 ETF는 많이 해봐서 좀 익숙한데 채권은 도무지 모르겠다. 방법도 좀 알고 싶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면 안전자산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사실은 채권은 돈만 안 떼인다면 네. 만기가 되면 원금의 이자를 받는 상품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상당한 오해와 편견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채권 투자하려고 하면 돈이 일단 많은 부자들이나 네. 채권 투자를 하는 거다. 자,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채권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은 과거에 이제 주식과 비교해 봤을 때 거래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왠지 좀 큰 돈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일부 사실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소액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졌고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를 통해서 충분히 작은 금액으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채권에 투자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어떤가요? 은행 이자가 서운하다고 해서 채권에 투자했는데 은행 이자보다 못하지는 않나요? 그것도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권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식처럼 단기간에 크게 불리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금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채권을 통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은 무조건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오해인 것 같은데요. 주식은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지만 채권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채권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발행한 기간의 어떤 리스크에 따라서 파산할 수 있는 위험, 이걸 보통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험도 가지고 있고요. 또 시장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이걸 금리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을 발행한 곳이 파산하지 않으면 예컨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이런 것들은 괜찮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신용위험이 없겠다. 그런 채권들은 만기까지 기다리면 원금과 이자를 받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전혀 위험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듣겠습니다. 보통 이제 채권 투자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데요. 표면 금리, 듀레이션,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탁 막히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예, 예. 특히 듀레이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의 핵심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누가 발행했는지, 이자는 얼마나 주는지, 만기는 언제인지, 또 얼마나 안전한지 이 정도만 잘 파악하게 되면 채권 투자에 대한 기본 핵심은 다 알고 넘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재밌겠습니다. 뭐 듀레이션 보통 전문가들이나 쓰는 용어인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채권 투자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이 정확하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 채권이라는 것이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채권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차용증입니다. 돈을 빌리는 건데요. 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회사들이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돈을 이제 빌리는 수단인 채권인데요. 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대표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1년 뒤에 이자를 5% 드릴 테니까 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개념이 똑같은데 이게 바로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은 차용증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반대로 대비되는 주식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이제 주식이 있는데요. 둘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주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서 상환에 대한 의무가 없는 방법인데요.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고 회사가 성장하면 주가가 오르고 또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일종의 동업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채권은 상환 의무가 있고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채 성격의 증권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사면 회사나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내 돈을 빌려준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의 구성 요소라고 할까요? 앞서 우리가 듀레이션, 만기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는데 네. 그 채권 상품에 관심을 가질 때 투자할 때 어떤 구성 요소, 어떤 단어, 어떤 용어들을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몇 가지 이제 주요 용어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면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을 최초 발행하는 채권의 단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 때 돌려받는 원금의 액수이기도 하고요. 보통 10,000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리면 표면금리. 이제 이걸 우리가 쿠폰금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채권 발행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이자를 몇 %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자율을 표면금리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3%입니다라고 하면 액면가 10만 원짜리 채권에서 내가 1년에 3,000원 정도 이자를 받겠구나라고 하는 금리인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금리인데 왜 쿠폰이라는 용어가 앞에 들어가 있나요? 이게 되게 재밌는 역사가 예.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채권이 이제 종이로 발행이 됐는데 그 종이 아래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쿠폰들이 여러 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 지급이 되면 투자자들은 이 쿠폰을 한 장씩 떼어서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이 약속된 이자를 받았던 거죠. 마치 이제 할인 쿠폰을 오려서 사용하듯이 그 쿠폰을 사용했던 게 채권 이자의 어원이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다 전산화가 되어서 종이 쿠폰은 없지만 용어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요즘도 쿠폰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는 다른 상품권 비슷한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네. 예, 채권도 그렇게 시작을 했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채권 관련된 용어 가운데 만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되는 날짜니까 중요한데요. 채권의 원금을 상환받는 날짜입니다. 은행의 예금도 이제 몇 % 이자를 주겠다라는 금리가 있고 또 만기가 있는데 그 만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 그 기간이 길면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예컨대 내가 은행에 예금을 가입하면서 1년 뒤에 찾을 거냐, 10년 뒤에 찾을 거냐. 맞습니다. 이런 차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기가 길다는 의미는 돈을 더 오랫동안 빌리는 거니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그 당위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1년 뒤에 찾는 것하고 10년 뒤에 찾는 것은 내가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신용 관점에서 봤을 때 은행의 상품이야 예금자 보호도 되고 돈을 떼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내가 잘 모르는 회사나 이런 데 돈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는 1년 후 받을 돈이랑 3년, 5년 후에 받을 돈이랑 느낌이 좀 다르다 보니까 기간이 길면 그 위험 부담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금리, 쿠폰 금리 이것도 이해했고 만기도 이해했는데 앞서 전문가들이나 씀직한 생소한 듀레이션 있어 보이는데 이 예. 듀레이션은 어떤 건가요? 이게 오늘 채권 투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듀레이션 개념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은행 예금과 채권을 먼저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행 예금은 중도에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채권은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주식의 가격 변동하듯이 채권 가격도 동일하게 변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년짜리 만기인
채권을 투자해서 샀다. 네. 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은행 예금이라면 무조건 하고 10년까지 기다리거나 네. 아니면 중간에 해약하고 끝나는데 맞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것이 10년이 되기, 만기가 되기 전에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주식처럼. 예,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예시를 제가 하나 좀 준비해 봤는데요. 2020년 때 코로나 시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 그땐 금리가 되게 낮았습니다. 제로 금리, 뭐 1% 금리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때 발행되었던 채권도 동일한 수준으로 금리가 낮았을 겁니다. 그때 정부에서 1% 금리로 10년 만기 채권을 10,000원에 발행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죠. 풀리고 금리가 쭉 올라갔을 때 그때도 채권이 발행이 됐을 텐데, 그때는 똑같은 채권이 10년 만기 채권이 5% 금리로 발행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좀 억울하네, 그죠? 네, 억울합니다. 1%짜리의 채권을 투자했던 분들은 네, 조금 지나니까 뭐 3%, 5%가 나왔다 이러면 나중에 가입할 걸, 투자할 걸 이런 아쉬움이 들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예금의 경우에는 중간에 뭐 해지하거나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채권의 경우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5% 이자를 주는 새 채권이 나와 있는데, 과거에 1%밖에 안 주는 2020년도에 채권을 10,000원 주고 그대로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사겠죠? 네, 당연히 아마 새로 발행된 채권을 살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1%로 발행된 채권은 가격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2020년도에 1%짜리 채권을 구입한 내가 만약 구입했다면 네, 그것을 시장에 원금보다 싸게 팔지 말지는 또 제가 선택해야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중간에 매수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네, 채권을 파는 사람, 예컨대 내가 2020년도에 1%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 네, 이것을 내가 팔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새롭게 나온 것은 3%, 5%짜리니까 네, 내가 가진 1%를 원금으로 사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죠. 나는 눈물을 머금고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네. 어쨌든 판단은 내가 할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 네,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1%라는 채권의 만기에 따라서 이 채권을 계속 가져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만기가 길면 길어질수록 지금 나와 있는 채권의 금리는 3%, 5%인데 지금 들고 있는 채권이 1%다 보니까 만기가 길수록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새로운 채권을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금리가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내가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높았을 때 네, 한 5%짜리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치면 네. 지금 금리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내가 가진 채권 가격은 시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채권 투자의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채권에서 나오는 그 이자, 쿠폰 이자를 받는 것과 함께 채권 가격이 움직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의 변동으로 수익이 내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1%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금리가 올랐을 때 만약에 그것을 시장에서 팔려고 하면 내가 가진 채권의 만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손해볼 수도 있다, 내 원금을.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5%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처럼 금리가 떨어지는데 내가 가진 채권을 돈으로 빨리 상환할 필요가 있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네. 내가 가진 원금의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자랑 상관없이.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듀레이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네. 자, 듀레이션은 이 같은 채권 가격 금리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지금 다시 이제 돌아와서 듀레이션을 말씀드리면요.
금리가 만약에 1% 오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3년 만기 채권, 10년 만기 채권의 가격 변동폭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가 다르니까요. 이자율은 1% 동일하다고 칠 때. 네. 예. 그래서 10년 만기 채권이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겠네. 1%짜리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10년 동안 내가 1%밖에 못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뜻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3년, 10년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낮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달라지다 보니까 더 크게 할인을 받아야 이 채권을 살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채권 가격은 만기에 따라서 특히 만기가 길어질수록 가격 등락은 많아지겠네요. 바로 이때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 듀레이션은 만기와 이자율을 모두 고려해서 금리가 1% 변할 때 채권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이 5년인 채권은 금리가 1% 오르면 채권 가격이 약 5% 정도 떨어지는 것이고요. 듀레이션이 10년이다라고 하면 10%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시장에서 직접 거래 사고 팔고 할 때는 딱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같이 금리가 내릴 때는 채권 가격이 오르는데 이것을 듀레이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마다 투자에 대한 의견이 좀 다 다르긴 한데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국 주식도 많이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투자의 어떤 결과를 지금 딱 단정져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전문가의 주장대로 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채권에 투자했을 때 어떤 때는 오르고 어떤 때는 내가 가진 채권의 원금이죠. 원금이 내릴 수도 있다. 가격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작할 때 함께 나누었지만 채권은 기본적으로 떼이지만 않는다면 특히 뭐 정부나 큰 대기업 같은데 떼이지만 않는다면 네. 기본적으로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오르고 내리고 이런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잘하면 주식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그런데 주식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예. 또 주식 이상으로 까먹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 맞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채권 투자도 굉장히 무서워할 것 같아. 이게 뭐 주식하고 같네?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은행 이자는 서운하고 주식은 위험해. 자, 이런 분들이 채권을 정말 안전자산처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하게 채권에 투자해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채권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만기 때 이자를 함께 받는 자산이다 보니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그 채권 본연의 안정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만기가 짧은 채권을 고르면 일단 좀 안전하게 운용을 할 수 있고요. 채권의 이름을 봤을 때 단기채, 초단기채 이런 용어들이 쓰이게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만기가 아주 짧다는 의미인데 이런 채권들을 고르시면 채권의 어떤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우리는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채권 만기가 길면 길수록 가격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 네. 그것을 이제 주식 투자랑 맞먹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채권 만기가 긴 것이다. 네. 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위험을 내가 감수하지 않겠어. 맞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짧은 채권. 네. 예컨대 아까 단기채 같으면 최소 기간이 언제인가요? 뭐 아주 짧게는 3개월 이내인 채권들도 예. 있고요. 만기가 1년 정도 이내인 건 단기채라고 보통 하니까 예. 그런 채권들을 고르게 되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상품들을 그렇군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은 없는 대신에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안 될 수도 있겠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투자 채권에 상품이니까요. 따라서.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가진 마지막 질문인데요. 채권은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단기채 위주로 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 떼이면 날짝 도루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떼이지 않는 채권 어떤 게 있을까요? 발행 주체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발행 주체는 이 채권을 발행하는 그 상대방 회사나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가장 안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사채,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순으로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도가 클수록 이자는 높아질 수는 있지만 투자 손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그럼 기업들도 대기업, 또 중소기업,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건데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내가 떼일 염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은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채권에 대한 내용을 볼 때 그 채권의 등급들이 모두 매겨져 있는데요. 크게는 트리플 A, A 3개 있는 것부터 A가 2개, 1개, B 등급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예. 그 A 3개가 있는 게 느낌상 가장 안전해 보이잖아요. 이런 채권 중심으로 고르면 크게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은행 이자는 너무 서운한데 주식 투자는 위험해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채권에 대해서 기본 개념, 핵심 구성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은 단순히 안전한 투자뿐만 아니라 금리 변동이라든지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듀레이션, 그 다음에 발행 주체들의 신용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룬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